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초음파 전처리한 잉여 슬러지의 메탄 발효 특성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실험 방법 및 재료, 결과를 구체적으로 결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제가 수정을 많이 못해서 이게 되게 옛날 자료들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통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국내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연간 한 274만 톤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 해양 특유류 68%, 자유력이 13%, 소각이 12%, 매립이 4%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해양 투기는 금지가 되어 있고 자유력, 소각, 매립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에 이제 런던 협약이 채택이 돼서 2012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해양 배출이 금지될 예정이 아니라 이제 됐죠. 네. 그리고 2003년부터 슬러지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 슬러지의 원천적인 저감과 녹색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기성 소화를 기존에는 그 슬러지 저감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다가 슬러지 저감뿐만 아니라 바이오 가스를 생산을 해서 그걸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연구가 이제 그 학계에서 이제 그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를 했었을 때는 이제 그 연구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어요. 그걸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기성 소화는 먼저 이제 저 고형 폐기물이나 다당류, 단백질, 지질 등의 원료를 원료해서 그것을 미생물들이 그 액화와 가수 분해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단당류, 아미노산, 글리세롤, 고부지방산으로 전환을 하는 산생성 단계를 거쳐서 저급 지방산 알코올과 알코올로 전환을 하는 요 두 부분은 전부 산생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산물로는 이제 휘발성 지방산하고 수소를 생성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메탄 생성 단계가 진행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짧게 나누면 가수분해 발효 그리고 현기성 소화로 진행이 되게 돼요. 가수분해 단계에서는 이제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던 것들을 잘게 쪼개고 산발효에서는 이거를 유기산으로 전환을 하고 그 전환된 유기산을 가지고 초산 자화성 메탄 생산기라고 수소 자화성 메탄 생성균이 그걸 메탄으로 생성해내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초산에서 70%의 메탄 생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수소 가스에서 30%의 메탄 생성이 이루어져서 100% 이제 메탄으로 전환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연구에서 사용하게 된 그 하수 슬러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게 보면 이제 슬러지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생물들이 뭉쳐 있는 덩어리죠. 그 미생물들 중에 이제 갈라진 틈을 채우고 있는 모관 결합수, 그리고 세포 셀 안에 들어있는 내부수, 그리고 겉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표면 부착수, 이런 간극에 들어있는 모관 결합수 같은 이런 형태로 물이 슬러지에 붙어 있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벨트 프레스나 아니면 물리적인 처리로 털어낼 수 있는 건 저 모관 결합수와 표면 부착수 그리고 약간의 내부수 정도 되는데 그 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를 보통 한 75에서 80% 사이까지 떨어뜨릴 수 있긴 한데 그 이상 탈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이상 무언가 이 슬러지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셀 벽을 깨야 되는 작업이 필요로 하게 됐어요. 셀 벽을 깨야 할 필요성이 생긴 이유는 이 슬러지 가수분해 단계가 그 하수 슬러지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보통 10일 이상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 현기성 소화 기간을 길게 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 부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소화조가 커지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소화조를 조금이라도 적게 만들기 위해서 전처리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러지를 전처리했을 경우에 그 유기물 분해율이 올라가는 건 이제 당연히 더 좋아지는 게 현상이 이제 연구가 됐었고, 그 유기물 분해율이 올라간 만큼 당연히 이제 그 유기물이 몸에서 만들어내는 메탄가스 생성률이 증대하는 이제 효율이 증대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음파 전처리는 이제 비교적 슬러지 가용화율이 이제 높은 걸로 연구가 됐었고 환경적으로 무해한 것으로 이제 연구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 잉여 슬러지를 초음파 전처리해서 이제 항수성 소화에 적용을 했을 때 그 가용화 비율과 그 HRT의 변화에 따라서 이 메탄 생성 효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관찰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실험은 두 가지로 진행했습니다. 그 단해 실험으로 진행하는 회분 실험이 있고 이 연속식으로 진행을 해야 했는데 이게 사정상 연속 펌프는 사용을 못했고 하루에 3번 정도 8시간씩 나눠서 주입을 하는 반연속 실험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슬러지 전철에 사용한 초음파 발생 장치입니다. 제가 실험에 사용한 슬러지의 성상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잉여 슬러지의 성상은 COD가 한 2만 정도. 저 같은 경우는 그 농축조에서 슬러지를 이제 잉여 슬러지 농축조에서 퍼서 쟀을 때의 경우고 그것을 이제 16%로 가용화를 했을 경우와 36%로 가용화를 했을 경우에 오염물질의 이제 농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OD,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그리고 암모니아, 이게 총 고형물, 그리고 휘발성 고형물 이렇게 묘차가 되어 있는데 중요하게 보실 거는 그 COD 쪽에 보시면 그 토탈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솔루블 COD가 그 가용화율에 따라서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실험에 사용한 메소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다드 메소드를 기준으로 했고 나머지는 이제 기기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회분 실험 조건은 초음파를 컨트롤 슬러지는 초음파를 쓰지 않았고 그리고 처리한 슬러지는 이 단위가 조금 잘못됐네요. 여기가 점입니다. 이게 0.2W, 밀리리터당 0.2W를 1시간 동안 조사한 에너지를 가해서 경화를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 반연속 실험에서는 그 초음파가 가해지는 그 파워는 동일하게 진행이 됐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수리학적 체류 시간을 컨트롤은 28일로 했고 나머지는 이제 7일, 14일, 20일, 28일로 해서 그 수리학적 체류 시간의 변화에 따른 그 메탄 생성 효율 검토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초음파 파쇄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초음파 파쇄를 해서 가해진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그 가용화율하고 EFA인데 이게 이제 휘발성 유기산입니다. 저거는 이제 세포들이 활동을 하면서 내부에 항상 갖고 있게 되는 물질들인데 세포가 깨지면서 이제 VFA가 휘발성 유기산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온 거고 지금 0.2W라고 이제 제가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건일 때 그 가용화율 상승폭이 가장 컸고 그 뒤로는 이제 에너지를 가해도 가용화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게 돼서 실험 조건을 이제 0.2W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회분 실험 결과 이게 회분 실험 결과 그래프입니다. 이 밑에 쪽에 이제 녹색이 컨트롤 슬러지에서 나온 결과고 그 위에 부분이 이제 파란색이 그 초음파 전처리한 슬러지를 활용한 메탄 생성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촉이 늘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유도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메탄 생성이 그 진행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초음파 처리를 했을 때 훨씬 빠르게 상승하는 걸 빠른 시간에 메탄 생성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이제 메탄 생성량인데 슬러지 전체를 안 했을 경우에 70ml가 생성이 됐고 슬러지 전체를 했을 경우에 88.5ml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대 메탄 생성 비인데 이거 같은 경우 전체를 안 했을 때는 6.4, 전체를 했을 때는 9.6, 한 50% 정도 향상이 되는 그런 효과를 봤고요. 지금 매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1.2일이 걸리던 것이 반나절부터 이제 반응이 시작되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연속 실험 결과입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게 제가 실험 기간 전체에 걸쳐서 이제 슬러지를 전처리 해가지고 이게 과연 몇 %로 가용화가 된 건가를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건데 37일까지는 16% 가용화된 걸 기준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40일 이후부터는 36% 가용화된 걸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그 아래쪽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게 HRT 7일짜리 데이터입니다. HRT 7일이면 평균성 소요수는 상당히 짧은 거예요. 그 7일짜리를 적용을 했을 때 그 처음에 유도기를 지나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한 10일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지금 다른 HRT에서도 초기에 요 적응기를 지나서 안정적으로 이제 좀 운영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그 가용화율을 높여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 가용화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실질적으로 생산이 되는 메탄 생성량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빠른 HRT에서 더 많은 메탄 생성량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일이 가장 높았고 14일, 21일, 28일로 이제 순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HRT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그 가해지는 유기물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유입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량이 변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고요. 그걸 제대로 비교하려면 이제 메탄 생성 수율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7일에서도 현기성 소화가 진행이 되더라 라는 결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메탄 함량을 적용을 해서 메탄 생성량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라 그 바이오가스 생산량하고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 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갭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이따가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그래프는 COD 유입하고 유출 농도입니다. 그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HRT 7일짜리 여기가 이제 인풋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이제 아웃풋인데 7일짜리 데이터가 초기에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유출수 농도가 가장 높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처리가 다 안 끝나고 유출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28일 HRT를 가지는 게 가장 유출수의 성상은 낮게 측정이 됩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 내부의 이제 MLSS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이 운전 기간 동안 그 내부에 미생물 유실이 있었나 없었나를 좀 확인을 한 건데 미생물 유실은 뭐 없었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다만 확인하실 게 요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데 이 HRT 7일짜리가 미생물 유실은 좀 더 큰 경향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현미성균은 생장 시간이 보통 15일 이상 정도 걸리기 때문에 7일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유실이 된 거를 회복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운전 기간 동안에 그 소화조 내부에 이제 pH를 측정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어차피 하수 슬러지는 중성 영역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이 진행되다 보면 이 약간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7일자 HRT 7일짜리는 산저해가 약간씩 좀 일어나는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운전 기간 전체 동안은 pH 7 이상을 유지해서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었는데 운전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길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 이후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운전을 돌려본 결과에 의하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처음에 시딩했던 균들이 다 뒤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적응했던 균들이 적응을 못했으면 소화조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징후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산저의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탄 농도인데 그 28일은 이제 여기서 보실 거는 이 솔루빌리티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HRT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 메탄 농도가 같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메탄 농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탄균하고 산생성균의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고 그 내부의 CO2 양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CO2 발생량이 많으면 당연히 메탄 함량이 줄어들고요. CO2 발생량이 많다는 얘기는 산생성 반응이 활발하다는 얘기니까
이건 아직까지 유기물들이 완전히 그 휘발성 지방산으로 전환이 안 되고 계속해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7일자 같은 경우에는 메탄 농도가 55%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메탄 함량은 그 바이오가스 발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제의 경우에는 45% 이상이 되어야 발전기가 전화가 돼요. 그래서 55% 정도면은 안정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수준이고 현장에서는 보통 60%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HRT 28일에서는 이제 60% 정도 측정이 됐고 이제 앞으로 HRT가 당겨질수록 함량을 줄어드는 그런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36% 솔루빌리티로 실험을 진행했을 경우에 그 감속법이 상당히 작은데 이거는 이제 가용화가 잘 됨으로 인해서 그 전환 속도가 미세물이 이제 빨리빨리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전환 속도가 앞당겨진 거에 의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환율에 대한 그 표인데요. 지금 이제 COD 분해율이 감소율이라고 하죠. COD 감소율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처리를 했을 경우, 이게 이제 전처리를 안 했을 경우거든요. 전처리를 안 했을 때는 COD 감소율이 33%인 것이 전처리를 하면 56%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HRT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유출수 농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 COD 감소율은 이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COD 감소율은 이제 16%대랑 그 가용화 16%대랑 가용화 36%대였을 때 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분 실험 결과인데 이거는 이제 50% 가용화까지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해분 실험으로 그때는 이제 COD 분해율이 이렇게 3%까지 상승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제 50%까지 가용화를 올리려면 투입되는 에너지 양이 이제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게 됐을 때 아무래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스 밸런스 잡은 건데요. COD가 들어가서 이제 VSS로 그리고 이게 유기산으로 메탄으로 그리고 이제 용해되어 있는 각종 유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원료로 쓸 수 있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유산까지 이렇게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유산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고 나머지 이제 다른 물질들하고 총했을 때 이제 들어간 것이 얼마나 전환이 된 확률로 나오나 그래서 이거 이제 측정자 때문에 100%가 아니고 좀 넘어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표가 이제 메탄 수율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COD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메탄 수율은 이론적으로 0.35가 최고치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험을 했을 때 7일에서는 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에서는 그래도 0.3에 근접하게 나오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용화를 했을 경우에 수율이 더 이제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입부하에 대한 건데 그런 VS당 이제 메탄 생성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들어간 VS가 분해가 잘 됐으면 당연히 이제 메탄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만 이제 들어간 VS에 대해서 나온 메탄 함량이 훨씬 더 이제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초음파 전체를 함으로써 SCOD의 이제 증가에 의해서 가용화에 대한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초음파 조사 밀도가 높아지면 가용화 효율이 높아지는데 0.2W/ml/h의 조건일 때 효율이 이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초음파 전체였을 경우에 누적 바이오가스 발생량은 13.8% 증가했고 누적 메탄가스 발생량이 20%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음파 전체 슬러지는 이제 HRT 7일에서도 이제 안정적이 굉장히 가능했는데 필드에서 나가 보니까 상황은 조금 달라져요. 그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이상 좀 두고 잘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30% 가용화 조건에서 HRT 28일에 이제 전체량 슬러지는 이제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1.4배, 메탄가스 생산량이 1.5배 이제 높게 나타났고요. HRT가 빨라질수록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이 COD의 분해율이 감소됩니다. 요거는 미처 유기물들이 분해되지 못하고 빠져나간 걸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얘기는 이제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연구한 시룹에 대한 발표는 이상입니다.